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지금 중공은 명청교체의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흑사병과 기아에 시달리던 명나라는 이자성의 농민 반란과 산해관을 돌파해 베이징으로 진격하는 청나라에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황제 숭정제는 자금성 뒤에 메이산에서 자살했습니다. 현재 남진해와 타이완 해협 상황도 플레이어는 조금 달라도 당시와 유사합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해양 세력이 각축을 벌인 상황이나 중국, 일본과 동시에 연고가 있는 정성공이 타이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상황이 그렇습니다. 베이징 폐렴의 새로운 발상지가 된 신파티 시장의 역사는 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시장 부지는 원래 명나라 황제가 시름을 잇기 위해 사냥을 즐기던 일종의 황가 원림, 임페리얼 헌팅 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울타리가 없어 인근의 묘지기가 털을 잡으면서 분묘가 늘어나 공동묘지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새로운 분묘 지역이란 신펀띠, 한국어로는 신분지라 불렸습니다. 그러다 모택동식이 공동묘지를 갈아엎고 이곳에 채소를 심도록 했습니다. 이때가 1958년인데 신펀띠가 신파띠란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발전시킨 곳이란 의미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베이징 폐렴의 진원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발병지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파띠 시장 부지에는 유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황성 외곽에는 무덤이 많습니다. 공주분, 팔왕분이란 지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전자제품 상가가 몰려있는 중관춘도 예전에는 타이젠, 그러니까 내시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연어에서 폐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해서 신파티 시장은 지금 전격 폐쇄됐습니다. 1,500명의 무장경찰이 투입돼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이 신파티냐, 새롭게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이냐고 해서 이름 자체가 불길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가 없는 연어가 폐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냐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신파티가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담에 왜 또 연어일까? 이를 예언한 중세의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리춘펑과 유엔탱강이 저술했다는 예언서 추배도의 56상입니다. 지금 중화권에서는 이 56상이 우한폐렴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해서 다들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창을 들고 서 있는 두 사람의 입에서 불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꽃은 한자로 염입니다. 즉 폐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있고 아래로는 물고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참호를 보시면 비자 비조, 잠자 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새가 우리가 아는 보통의 새가 아니며 물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는 그런 어종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스테리한 새와 물고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화권의 네티즌과 학자들은 바로 이 부분이 박쥐와 연어를 지칭한 게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전부제병, 조화유희라는 부분도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우한폐렴이 화학전이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되 그 요체가 재래식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부분이 아주 절묘합니다. 우한폐렴과 각종 재난의 참상은 명태조의 책사 류백원의 섬서태백산 류백원 비기에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하가 분분하고 동서로 기아가 창궐한다. 호광이 큰 재난을 당한다는 대목은 아주 정확합니다. 우한폐렴의 발생지가 후베이 우한인 것도 그렇고 최근 홍수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후베이 후난 그리고 광시 광동이기 때문입니다. 각 성에서 전쟁이나 난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도 지금 상황과 들어맞습니다. 거의 중국 전역이 우한폐렴과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이 새로운 진앙지로 떠오르면서
각 성이 베이징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편안하지 못하고 9월, 10월이 걱정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우한 폐렴이 2019년 9월, 10월에 이미 발병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2020년 9월, 10월이 새로운 절정이니 우려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의식주와 같은 민생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신을 수습하는 이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대재난을 해석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우한에서 유고를 나눠줄 때 제대로 연고자에게 갖겠느냐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열 번째는 너무 명확합니다. 2019년 돼지해부터 2020년 주해까지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모경을 보시겠습니다. 지모경의 지모는 대지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육식갑자 순환의 배열에 따라 식귀로 그 해의 운세를 보는 우리나라로 치면 토정비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당해년도에 농사가 잘 될지를 보는 게 우선인데 19에는 중국의 고대 지명을 그대로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왼쪽 올해 경자년을 보시면 인민이 갑작스럽게 많이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에 수해가 발생해 가을, 겨울에 기아가 닥쳐온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줄에는 진회의 물길이 요동치니 5초가 재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상하이 저장과 초나라, 즉 지금의 후베이 후난이 타격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번째 줄은 뽕나무 잠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마스크로 해석됩니다. 처음에는 귀했다가 나중에는 흔해져 가격이 떨어져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비유이긴 한데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경자년인 올해 되는 게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내년 신축년에는 나아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신축년 해석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강우량도 적절해 인민이 소생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복해설의 마지막 줄은 섬뜩합니다. 인민이 반만 남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를 산사댐의 파국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습니다. 중국의 수리학자 왕웨일로는 10만 개에 달하는 중국의 댐과 저수지 가운데 40% 정도는 언제 붕괴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수리학자 겸 콘크리트 구조 전문가인 황샤오코는 후베이 이창 아래 수역 거주민들은 당장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샤 댐의 붕괴 위험이 지척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국인들은 이미 산샤 상류 스촨 단바현의 토사 홍수의 위력을 목도했습니다. 산샤댐은 예기치 않게 닥치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음을 낸 그레이 라이너,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재난 위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입니다. 산샤댐이 실제로 붕괴되면 그 영향권의 인구는 엄청나고 최대 인명피해가 몇 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민의 절반만 남는다는 지모경의 대목에 중화권이 경악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장관 폼페오는 시저 시리아 시빌리언 프로텍션 액트가 6월 17일부로 발효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의 철권 통치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법안입니다. 이는 시리아의 화폐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핵폭탄급 제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제재는 중공과 국안법을 통과시키려는 홍콩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법안은 시리아의 아사드 가족과 그에 조력하는 모든 수하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아사드 정권은 반대파와 9년 동안 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37만 명이 내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미국과 터키, 아랍 각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 러시아가 뒤를 봐주는 아사드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대표적인 불량 정권으로 아사드를 지목해왔는데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시범 케이스로 시리아를 제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법안은 39명에 달하는 시리아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사드와 그의 처 아스마 알 아사드 그리고 그의 부하와 고위 장성들, 이란 민병대 두목을 겨냥했습니다. 폼페오는 아사드와 그 처가가 악명 높은 시리아 전쟁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미국은 모든 정치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돈줄을 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미국에 있는 재산이 동결되며 앞으로 미국 입국도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아사드와 거래한 모든 기업들도 제재를 받습니다. 폼페오는 또 아사드와 협조한 모든 이들은 지구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며 여행 제한과 금융 제재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화폐는 현재 360% 평가절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면 그 파괴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이드리브에서는 터키 리라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들 이스트 아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시리아인들이 돈 뭉치를 들고 터키 리라화로 바꾸려 하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을 정도로 시리아 화폐는 휴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시리아 레바논의 화폐도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핵폭탄급 제재는 홍콩 국안법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한정이나 왕양, 그리고 홍콩의 캐릴람과 그 강요들에 대한 제재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홍콩의 민주파 인사들은 시리아 제재는 예고편일 뿐이며 앞으로 공산당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